정확히는 세수 결산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인 거죠? 네. 네. 저희는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 제목 자체가 저는 좀 책임을 회피성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올해 경제 성장률 정부가 2.6, 한국은행이 2.4.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되게 부진하다라고 하는 우려가 많은데 결국 이거 달성할 수 있습니까?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사실상 그 전망치가 물 건너갔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 그러면 세수 결손과 불용에 따라서 정부의 지출 감소는 정부 GDP 전망에 플러스입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지금 답만 주시면 네,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만 그렇죠.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 결국 더 이제 마이너스 될 거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29.6조 세수 결손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29.6조에서 머무를 겁니까? 더 커집니까? 저희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정도 규모가 적정한 저희가 추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정부 지출을 더 줄일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경제 지금- 상황도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더 커질 염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 불용구인을 줄이고 가용지원을 활용해서 국회에서 확정해 주신 지출 그다음에 민생 사업들을 최대한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걸 오늘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 내용에 대해서 좀 보죠. 우선 공자기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자기금 여유재원이 재원에 2월에 4조 내라고 했는데 네, 우리 원실에서 작년 결산해서 2월 금액을 제가 좀 확인 못했습니다. 네. 어떤 사유로 생긴 2월인지 그리고 여유재원이 공자기금에서 어느 정도였는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양해해 주시면 이창환한테 좀 답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자세히 제가 들을 시간 없고 네, 네. 그러면 그건 제가 따로 한번 좀 듣겠습니다. 예, 공적으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저희가 네, 세부적으로 그렇게 살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평기금에서 4조에서 6조 이건 확실하게 제가 지난번 문제 제기했던 만기가 긴 예탁금을 또 조기회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닙니다. 예. 그러면 공자기금에서 외평기금으로의 예탁금을 축소하겠다는 건데 네, 네.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공자기금에서 받은 예수금을 18조나 줄였고 또 여유자금 회수도 47조나 줄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화 외평채 미발행 관련해서 법안도 아직 좀 통과되지 않은 걸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외평기금 수입에서 올해 18조, 내년 20조 들어올 수도 미정인 상황입니다. 그 외평기금의 지금 상황 자체가 아시잖아요. 결국은 이제 지난번에 외평기금 활용 안 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 오늘 활용하겠다고 나온 것이고, 그리고 향후에 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정부는 애초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운용계획을 내년도 올해 205조에서 내년 지금 140조로 줄여서 가져왔잖아요. 네. 예. 그런데 당국의 예상과 달리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라든가 또는 미국 대선 이런 걸 가능하면서 환율로 지금 최고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외평기금을 활용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말 바꾸기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 볼까요? 당초 이 기금 운용계획에서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지금도 아시죠? 수지가 현재 올해도 14조 마이너스입니다. 내년도에도 지금 국회 가져온 거 보니까 9.5조 마이너스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수지 자체가 뭐 사업비 축소이기 때문에 악화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안 그래도 마이너스인 기금에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이렇게 목적대로 쓰지 않고 세수 결손에 쓰는 것은 문제인 거죠. 더구나 여유재원을 기금, 연기금 투자 풀에다가 쓰면은 보통 5.5% 정도 받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이것은 잘해야 공자기금에 빌려주면 국채금 이 정도 받는 것인데 결국 역마진 내는 것을 정부가 자초하는 것이죠. 이게 책임이 없이 그냥 여유자원이기 때문에 재원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또한 지방교부금도 좀 보죠. 교부세랑 같이 3.2조를 이제 교부해 주겠다는 것인데 작년에는 거의 다 100% 미교부를 했죠. 네네. 근데 올해는 지금 50%, 80% 미교부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시도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악화됐습니다. 기초단체 중에서 잔액이 영원인 데가 몇 곳인지 아세요? 17곳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자체 비상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통합 안정화 기금에서 예치금 잔액을 감소시키는 것은 결국 지방 정부 지방 소멸을 지역 소멸을 가중시키는 것을 정부가 자초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 그냥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문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앙정부의 세수 제축이나 그 외국세가 전투동으로 인해서 이것도 지방정부의 그냥 책임 떠넘기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무책임한 모습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안도 조정교부라든가 지방채 인수로 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교부가 원래 당연한 교부가 원칙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관련해서도 문제다. 그다음 끝으로 불령도 지금 실제로 부여하겠다는 건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올해 예산을 할 때 내년도 올해 지금 정부가 깎아온 기금에서 여유재원이라고 했던 거 내려 다 보겠습니다. 그거 다 가미시키겠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또 편성해 갔을 거 아니에요? 다 가미시킬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그 정도 됐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지금 긴축대적으로 가져온데도 이렇게 불용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럼 내년도에 가져온 예산 중에도 얼마나 많은 불용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있다는 뜻이겠습니까? 이것도 그럼 국회에서 저희가 전에 다 단액을 사업들을 다 찾아내겠습니다. 이번에 불용한 사업의 구체 내용을 다 주십시오. 액수하고 이유까지. 제가 그걸 다 보고 올해 예산에 어떤 현재는 다 반영시키겠습니다. 혹시 답변하기 위해서. 네, 뭐 저기 의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충분히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불용 같은 경우 사전적으로 제가 미리 알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박홍근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지지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